건강은 건강할 때 그 관리를 시작하는 게 정석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나이보다 빨리 늙고 심신이 약해져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그리고 대개는 일찍 죽습니다. 담배가 폐암의 주된 원인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요. 이미 노년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절실한 얘기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도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 잔인한 시절입니다. 그 긴 기간에 어떤 인간이 되어 환경에 노출될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지혜와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예외는 예외일 뿐 일반적인 인과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당장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도 술, 담배는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암 사망 원인 중 폐암으로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 20년 동안 10만 명당 466.0명에서 972.1명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년층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남으로써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폐는 이처럼 노년 건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하셔야 합니다. 제가 소개드릴 책 젊게 오래 살려면 폐를 지켜라를 소개해드리면서 폐 건강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면 폐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폐 운동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복해서 돌려보시도록 하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기 중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겸손합니다. 다른 주요 장기들과 경쟁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심장도 아니고 뇌도 아닌데다가 감각기관도 아니어서 피해보았을 때 우리를 공황으로 빠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폐 기능의 3분의 1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요? 쿡쿡 쑤시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부러지거나 찢어지지도 않으니까요. 폐는 마치 과학의 조용한 룸메이트 같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리를 듣지도 모습을 보지도 못합니다. 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폐를 느끼지 못합니다. 악성 종양이 폐 안에 자라면 경계를 넘어설 때가 돼서야, 즉 늑막이나 흉골까지 암이 전파돼야 비로소 아프기 시작합니다. 폐는 우리를 위해 숨쉽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항상 여기 있고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식의 위험에 처한 미숙아에게도,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 때도, 변덕스러운 10대들의 한숨에도, 임산부의 헉헉대는 신음에도, 잠든 사람의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에도, 죽어가는 이의 마지막 호흡에도 폐가 있습니다. 우리의 폐는 꼭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연료 공급자 그 이상입니다.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폐에 어떻게 병이 생기는지, 어떤 영향과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폐는 신체적 능력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다루세요. 폐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독일에선 매년 5만 5천 명이 폐암을 앓고 그중 4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저희는 모든 암 사망 건수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200만 명이 폐암을 앓고 150만 명이 사망합니다. 심지어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서는 15초, 20초마다 한 명씩 폐암으로 죽고 있는 셈입니다. 독일 남성들의 경우 폐암은 가장 흔한 악성 질병이고 관상동맥 질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여성 환자의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까지 여성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던 유방암이 그 자리를 폐암에 내줬습니다. 약간의 오염도 감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태껏 폐를 소중히 다루었나요? 폐를 위해 저지른 선행이 악행을 넘어서나요? 물론 무균실 수준으로 깨끗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악행이 선행을 넘어서선 안 됩니다. 폐를 아껴주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걸요? 담배만 안 피워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사세요. 건강한 식사, 생산적인 취미 활동, 주체적 삶까지 함께하면 완벽하네요.
식수에는 단 일지의 화학물질도 용납하지 마세요. 어떤가요? 아주 쉽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약간의 오염은 감수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사 가기 전에 지하철역, 병원, 학교, 편의점 위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하지만 공기의 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는 거주지를 고르는 기준으로 대기 오염도를 더 깐깐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더 중요하죠. 당연한 말이지만 아이들의 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지역보다 깨끗한 공기에서 더 잘 성장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가끔 산림욕이라도 즐기세요. 산림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특히 숲의 공기 중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욕은 이미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기도질환의 치료요법으로도 실험되고 있죠. 산책 한두 시간만으로도 환자의 폐기능, 우울증, 염증 수치를 개선합니다. 깨끗한 공기의 효과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챙길 필수품 같은 거예요. 규칙적인 사우나.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감기나 기관지염은 그렇게까지 심한 병이 아닙니다. 무덤행 직행버스는 아닌 거죠. 조금 앓는다고 해서 폐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에 적당한 휴식 시간을 주세요. 거기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호흡 연습이 속합니다. 특히 기관지의 가장 마지막 구석까지도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세요. 폐의 청소 장치를 튼튼하게 유지해주거든요. 규칙적인 사우나도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의 수증기는 순환계에 부담이 덜 되면서도 기분 좋은 체험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위에 감기가 유행하면 비누로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의외로 지키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폐라 하더라도 모든 위협을 쉽게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병들었다면 더욱더 어렵고요. 폐렴 같은 질병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아예 그 상태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부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귀찮더라도 예방주사는 꼬박꼬박 맞으세요. 폐에 좋은 식품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은 체중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역시 폐를 위해 좋습니다. 과체중은 천식의 위험 요인이고 무엇보다도 내장지방은 염증을 촉진해 만성기관지염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조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한 폐를 위한 식품들을 알아볼까요? 뿌리 강황, 생강, 마늘, 당근, 양파 항산화 작용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을 함유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항생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 딸기, 귤, 레몬, 바나나,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C, E를 함유합니다. 잎채소 케일, 시금치 항산화제, 비타민, 무기질엽산, 철, 칼륨, 칼슘을 함유합니다. 콩 식물성 단백질, 철, 마그네슘, 규소를 제공합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비타민 E, 항산화제,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합니다. 허브고수, 바질 비타민 A, E, C, K를 함유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음식의 맛을 더해줍니다. 지방생선, 아보카도,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 D, E를 함유합니다. 프로바이오 요구르트는 비타민 D와 칼슘을 함유하고 장의 미생물군 유전체를 조절하며 알레르기를 예방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좀 있나요? 물론 싫어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식 섭취는 몸에 해가 되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길 바랄게요. 염증을 줄이는 운동법. 조금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폐를 느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강도는 상관없습니다. 스포츠는 이완이며 심신을 맑게 하고 중요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우리의 폐가 1분당 60번이 넘는 펌프질을 하게 되면 육체가 비록 조금 따갑고 삐걱거려도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의 사고는 온전히 호흡에 머무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풀코스 마라톤을 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세요. 지금 당장 소파를 박차고 나가세요. 앉아만 있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흡연입니다. 약간의 육체 활동만으로도 벌써 섬모운동이 활발해지고 면역세포가 강화됩니다. 아무 활동이나 괜찮습니다. 기왕이면 몸을 많이 쓰는 격한 운동이 좋겠지만요.
뭐든지 무리하다간 탈락이 마련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1시간만 해도 염증을 줄이고 만성폐쇄 성폐질환과 천식 환자의 호흡곤란 발작을 예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 증세도 개선하고 골다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어떤가요?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당연히 근력도 늘어나겠죠. 폐를 위해서라면 과체중을 막아야 하는데 복부 지방은 횡격막을 방해하여 폐의 환기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운동은 꼭 하세요. 호흡 훈련은 2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호흡근 역시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헬스장에서 점수를 따지는 못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탄력 있는 횡격막은 뭐 어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대가는 큽니다. 의식적이고 옳은 호흡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근육과 정신을 이완시키며 몸 안에 쌓인 긴장을 풀게 하거나 예방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폐 용적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흡이 짧아지는 거죠. 현대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급하게 쓰고 있는 보고서, 몇 시간 남지 않은 발표, 중요한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은 숨쉬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숨쉬기는 전적으로 뇌관에 맡깁니다. 결국 이장기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뇌관은 근본적으로 게으름뱅이여서 가까스로 운영될 정도로만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산소를 부족하게 공급받습니다. 그 결과 쉽게 피곤하고 매사에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호흡에서 긴장을 뺄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구조가 정해진 순서, 즉 요가의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내면의 고요를 바라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 가장 적당합니다. 깊고 의식적인 호흡은 신체 내의 유리기 부담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호흡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덜 취약합니다. 호흡법이 완전하게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저항력을 키워주거든요. 확실한 것은 이따금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폐는 우리를 돕습니다. 책 젊게 오래 살려면 폐를 지켜라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이드라인상 모든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책을 읽으시고 매일 호흡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서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